안녕하세요. 아빠가 들려주는 파워포인트 또는 데이터 시각화. 오늘 제목은 10%를 위한 배려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체 인구 중에 약 10%가 색을 잘 구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의외시죠.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 뭐 8%라고 된 데도 있고 10% 된 데도 있고 남자 여자도 성비가 좀 다르기 때문에 또 어쩔 수는 없지만 나는 자연스럽게 이거를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로 다른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찾아본 어떤 한 사이트인데요. 이렇게 이해되어 있으면 잘 구분이 되죠. 약간 초록색, 연두색이고 이건 약간 빨간색이니까. 근데 지금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도 아마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이것이 잘 이렇게 보이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차이가 난다는 거를. 그래서 뭐 여기 나왔던가 몇 퍼센트라는 게 어디 나왔던 것 같은데 잘 안 나오네. 어딘가에 통계는 나와 있지만 그 통계가 중요한 건 아니죠. 아 여기 나와 있네요. 이게 남자의 8%, 여자의 0.5%가 그렇다는데 이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남자 여자 중에 어떤 색이 좀 다 다르기 때문에 또 실제 다른 사이트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요것은 컬러 블라인드니스 색맹이죠. 색맹 또는 색약도 있지만 사람들의 시뮬레이터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주소는 여기 있고요. 그래서 이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을 이제 레드 위크라고 하면 레드가 위크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레드가 블라인드 하게 되면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린 위크는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그린 블라인드는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린 블라인드랑 레드 블라인드가 약간 다른 듯 비슷해요. 나중에 보시면 또 느끼시겠지만 이렇게 총 컬러풀하면 차이가 나는데 어떤 걸 보면 비슷하게 볼 때가 있습니다. 블루 위크는 어쨌든 블루 위크는 이렇게 돼 보여요. 그러니까 노멀과 비교해 보면 편하겠죠. 노멀과 블루 위크는 이렇게 보이고 블루 블라인드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흑백으로 보이는 이런 게 있고요. 블루콘 대 모노크로마시 이 블루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레드와 그린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RGB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눈 안에 콘셀이 있는데 콘셀이 이제 세 종류가 있는 거죠. RGB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R 세포는 R만 센서하고 G 셀은 G만 센서하고 B 셀은 B만 센서하는데 그것들이 뇌가 합쳐서 만들어내는데 어떤 셀들은 좀 약한 거죠. 우리가 이제 손에 힘이 약한 사람, 그 다리가 큰 사람, 작은 사람, 뭐 이렇게 그런 게 있는 것처럼 어떤 셀들이 약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 어쨌든 이런 인구가 꽤 많다는 것을 인지하고 우리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 있어요. 그 페이스북 한 저커버그라든지 클린턴 대통령인가? 뭐그 사람도 세계학인지 하여튼 그랬고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분이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흔하기 때문에 인버스 렌즈라고 있어요. 이걸 크게 되면 이게 색깔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그 사진도 넣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드는 파워포인트라든지 그래프 같은 거를 여기 탁 넣어보면 여기 어떻게 보이는지 알 수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네, 이게 제가 어제 어떤 한 논문에서 나온 건데 그림인데 우리나라에 있는 그 주간으로 발행한 논문 있죠. 그 JKMS라고. 근데 이렇게 생긴 그래프입니다. 한번 검토해봤어요. 제가 요거에 그 이 그래픽 디자이너인가? 하여튼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얼마나 잘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낸 이 색깔들이 잘 바뀌어서 보이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 저널은 요 색깔이 테마 색깔입니다. 요 색깔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보면 요렇게 보이는 거예요. 요렇게 보이고 요렇게 보이고 요렇게 보이고 요렇게 보이고 요렇게 보이는 거죠. 뭐 흑백인 경우에는 조금 잘 안 보이겠죠. 이게 좀 문제긴 합니다. 요즘은 근데
칼라가 대세라서 여기다가 이제 그 패턴을 넣을 수 있는데 패턴을 넣는 게 좀 유행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예 흑백으로 보이는 경우는 좀 사실 조금 대책인데 나머지 경우는 잘 구분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걸 한번 보시면 이런 파트가 있어요. 이게 정상 그 모든 게 다 발달되어 있는 분들은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이렇게 보면요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이런 차트가 이렇게 레드 블라인드가 되면 여기 색깔이 되게 구분이 잘 안 되죠. 근데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표시를 달리해서 구분했거든요. 근데 요즘 저널들이 대부분 이렇게 하지 않고 동그라미로 그리는 경우가 많아요. 색으로 표현한 경우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건 약간 과거 방식이거든요. 이게 과거에 유행하던 그러니까 가위표, 세모, 동그라미로 하던 방식은. 근데 이제 이게 흑백으로 이제 출판물이 나올 때 많이 유행하던 방식인데 요즘은 컬러가 많이 돼서 동그라미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맹인 분들은 더 불편한 거죠.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이제 두 개가 구분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두 개가 구분이 잘 안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발표한 논문이나 파워포인트 이런 것들도 똑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지를 한번 알아봐야겠죠. 그 전에 여러분들이 만일에 어떤 저널, 출판사와 관련된 그 뭐 논문 편집위원이다, 심사위원이다 이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독자들 중에 10분의 1은 이것들이 잘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이제 뭐 시도들은 뭐 제가 한 게 아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해왔습니다 이미. 그래서 이걸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자 IBM에서는 이런 컬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웡이라는 분도 있고 톨이라는 분도 있고 또 이것들은 이제 두 가지 색을 쓰는 경우에 대비가 잘 되도록 보이게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신호등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색약인 분들도 잘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뭐 이것도 그 중에 하나고요. 이게 R에서는 요게 있어요. 요 이토, 오카베, 이토, R 그 색으로 바꿔주는 어떤 게 패키지가 있는데 그 지금 할 게 아니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색을 쓸 거냐를 정할 때 잘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건 아까 보셨던 요 이제 IBM과 웡과 톨의 그 색 팔레트인데 이시 각각에 있는 이게 뭐냐면 아까 레드 위크, 그린 위크, 블루 위크, 레드 블라인드, 그린 블라인드, 블루 블라인드, 그다음 모노, 블루폰 모노 이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보게 하는 거거든요. 이걸 IBM 것만 나타냈고요. IBM 같은 경우는 이 색이 레드 위크인 분들은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린 위크는 이렇게 보이고 좀 비슷해 보이죠? 블루 위크도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약간 구분되고 있죠. 그래서 요 위치는 같아요. 근데 다른 분들은 웡이랑 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인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웡 같은 경우는 검은색도 없어 있는데 검은색은 어차피 검은색이니까 IBM에다가 이렇게 하나 더 붙인 거랑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그림을 그리는데 뭐 이게 9색인가요? 8색이네. 8색으로 써야 된다 그러면 이 정도 하게 되고 5개 색으로 쓴다 그러면 이렇게 7개라고 할 수 있죠. 여기 검은색이니까 글자로 검은색 쓰고 나머지 컬러라는 것은 7개 색으로 또는 이 같은 경우는 8개 색으로 이거를 잘 활용해서 색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파워포인트로 한번 실습을 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보겠습니다. 자, 이 파란색 막대기를 색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이제
파란색 막대기에다가 서식을 가서 도형 채우기를 해야겠죠. 도형 채우기에 스포이트가 있습니다. 스포이트를 이용해서 요 색을 클릭하면 요 색으로 바뀝니다. 두 번째 색은 역시 도형 채우기에서 스포이트를 해서 이렇게. 세 번째 색도 스포이트로 해서 스포이트로 이 색. 이렇게 하면 이제 다른 색, 세 가지 색으로 변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스포이트를 쓰면 되게 편합니다. 그러면 이제 매번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 작업을 위해서 제가 요 그림이랑 이것들은 이제 제 블로그에 올려놓을 테니까 화면 캡처해서 탁 색을 딱 올려놓으시면 어차피 여러분들은 만들기 쉬울 거예요. 왜냐면 이 그림을 올려놔야 이 팔레트에서 찍을 수가 있거든요. 색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 이 팔레트를 이렇게 찍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요거를 차트를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 차트를 우클릭해서 서식 파일로 저장하는 게 있어요. 한번 넣어볼게요. 이것도 사실 제가 뭐 강의에서나 책에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차트 1 대신에 이거를 컬러 블라인드라고 할게요. 컬러 블라인드 컬러 블라인드라는 서식 차트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 딱 만들어 놨어요. 됐어요. 이제 지우고 그 다음에 이제 삽입해서 어떤 차트를 만들어낸다 칩시다. 차트 만들었는데 이런 차트가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데 서식 파일이 있어요. 서식 파일 가서 내 차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서식에 들어있는 차트는 이렇게 이제 컬러가 요 IBM 컬러로 만들어져서 저장이 되거든요. 그럼 그 서식 차트를 이용하면 돼요. 그래서 서식 차트는 다양하게 쓸 수 있지만 이런 방법으로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 방법으로 파워포인트 디자인에 가시면 이런 게 있어요. 어, 이거는 조금 이해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개념적인 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 파워포인트에는 이제 디자인이라는 게 있고 디자인에는 몇 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색입니다. 테마색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디자인이에요. 이 디자인에 가면 이 디자인 안에 어, 어, 색이 있는데 색을 우리가 MS 오피스 자체가 갖고 있는 테마들이 있어요. 회색조, 따뜻한 파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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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움직이는 텍스트, 종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사실 이 텍스트 중에 어떤 것들이 어, 잘은 모르지만 제가 어떤 것들은 그 색약자들을 위한 테마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없다고 칩시다. 없다고 치면 그래서 사용자 색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사용자 색 지정을 해서 우리가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런 게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바꾸는 거예요. 새 테마 해서 이거는 사용자 지정이 아니라 이거는 어, 컬러 블라인드라고 해서 1번을 해서 여기 보면 이제 웡에 있잖아요. 웡. 이걸 웡으로 해야겠네요. 어, 오, 웡. 이걸 만들어 넣겠다는 겁니다. 보면 요 색깔을 바꿔야겠죠. 그러면 이 색깔을 다른 색으로 바꿔야 돼요. 근데 요때 보면 RGB 값을 넣어야 되거든요. 이 RGB 값을 찾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찾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요때 팔레트가 있으면 되게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여기 보면 우선 이 그림 다시 일단 저장해놓고 나중에 수정하면 되니까 요 그림을 카피해뒀다가요. 이 그림판이라고 있어요. 그림판.
2010에서는 이제 3D 그림판이고 그냥 옛날 2007에 보면 그림판이 있거든요. 그것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요 색깔들이 있죠. 요거의 RGB 값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그림판에 보면 요거를 이용할 수 있어요. 요거를 이용해서 요거 값을 딱 해요. 그러면 이거를 딱 클릭하게 되면 요 값이 100, 143, 225예요. 외우셔야 돼요. 100, 143, 225. 100, 143, 225. 그러면 좀 힘들죠? 예.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해서 색을 가보시면 이제는 여기 있네요. 컬러 블라인드 웡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컬러 블라인드 웡을 수정해야죠. 이거를 여기에서 색 지정 가서 우클릭해서 편집을 합니다. 그래서 딱 하게 되면 다른 색을 했는데 이게 뭐냐? 잠깐만요. 아까 100, 143, 220이죠. 100, 143, 225 하게 되면 이 색이 첫 번째 테마색이 된 거예요. 요 색과 같이 찾았죠. 이 두 번째 색, 이 세 번째 색, 두 번째 색을 해볼게요. 다섯 개만 해볼게요. 그래서 다시 여기 갑니다. 다시 됐고 확인했고 이제 스포이트 두 번째 클릭하면 120, 90 아니지 120, 90, 240이거든요. 잠깐만요. 그러면 파워포인트 들어가서 120, 94 두 번째는 다른 색 120, 94, 240, 240. 그 다음에 이 색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색이 되죠? 확인. 그렇게 해서 이제 다섯 가지 색, 이렇게 요 다섯 가지 색을 만들었다 칩시다. 만들었다 치면 이제 그 사용자 색, 컬러 블라인드 웡이라는, 웡이 아니구나. IBM이구나, IBM. 이라는 테마색이 설정된 거예요. 그럼 그 테마색을 한번 설정되면 그 테마색이 들어있는 슬라이드를 만들 수도 있고 그 테마색을 또 다른 데 적용할 수도 있어요. 어떤 뜻이냐면 이게 이제 하나의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이런 테마, 이 테마 이름이 뭐냐면 이 테마 이름이 클릭해 보면 알 수 있는데 알 수 없나? 이 테마가 이렇게 보면 이름이 나올 거야. 이온, 이거는 슬라이스, 이거는 이온 회의실, 자연주의 이런 거예요. 그러면 자, 각 테마가 있으면 그 테마에 각 그 테마가 이 테마가 있으면 테마 안에는 색 테마가 적용되어 있는 거예요. 색 테마가 여러 개가 적용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 글꼴도 여러 개가 적용되어 두 개가 있어요. 글꼴이 적용되어 있고 효과도 몇 개씩 적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테마 안에는 몇 가지 컬러 테마가 있고 글꼴 테마 있고 효과 테마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컴포넌트가 있어서 이 컨비네이션이 막 이렇게 조합돼 가지고 하나의 테마가 형성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 테마라는 걸 좀 이해하시면 제가 지금 이제 테마색을 설정한다는 거, 테마색을 그 컬러 블라인드를 위해서 설정한다는 것이 이해될 텐데 테마라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되면 이 색 테마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제 색 테마를 편집하는 방식은 이제 조금 더 파워포인트나 이게 테마라는 게 뭔지를 좀 아시는 분만 하시고 잘 모르시는 분은 아까 서식을 이용하시고 더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그냥 스포이트로 찍어서 매번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그냥 잘 모르겠다 또는 그런 분들은 이제 차트 같은 거 만들 때마다 글자 같은 거 할 때마다 그냥 스포이트로 찍어서 색을 지정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제가 여기 만드는 게 아니지.
이제 만든 요 색 같은 거를 그림을 갖고 있어야겠죠. 그걸 딱 카피해 놓은 다음에 그걸 쓰시면 되니까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조금 초보자인 사람은 차트를 서식 파일로 저장하는 거예요. 아까 해보셨죠? 색을 다 지정한 다음에 스포이트를 만든 다음에 이 차트를 우클릭해서 아이고 우클릭해서 서식 파일로 저장하는데 서식 파일 이름을 뭐 컬러 블라인드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세 번째는 이제 테마를 이해하고 있는 분. 이 디자인에서 테마라는 개념과 테마 개념 안에는 색 테마, 글자 테마, 그 효과 테마, 배경 스타일 이런 것들이 조합이 되어 있는데 그럼 이 테마 하나에는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는 거죠. 컴포넌트가. 그래서 그것들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색 테마를 하나 만들어서 그 색 테마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도움을 주려고 했지만 사실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너무 복잡한 이야기이고 그냥 10%만을 생각한 거라 굳이 뭐 이럴 필요 있겠느냐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간혹 이 독자분들 중에 본인이 또 이런 분일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10명 중에 1명 정도니까 그런 분들은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죠. 이런 사항들을. 그래서 그분들도 그분들을 위해서도 또 이런 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 도움이 되신다면 뭐 댓글이나 구독, 좋아요 하시고 도움이 안 되시면 그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